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편의성 때문에 스마트폰 내비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하지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몇 가지 팁만 잘 알고 계셔도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내가 갈 주소를 선택을 하겠죠. 자, 터치하시고요. 자,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목적지를 도착 버튼을 눌러서 도착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현재 저의 위치는 제일 상단에 나오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시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보통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실시간 추천이 되겠고요. 그 다음 경로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 옵션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일단 실시간 추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길을 잘 아시는 경우가 아니면 실시간 추천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경로가 지금 나오게 되죠. 여기서 막히는 구간과 원활한 구간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안내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전체 경로를 100%로 봤을 때 중간중간 막히는 구간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하단 좌측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합니다. 자, 지금 경로가 바뀐 곳은 없네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보는 부분이 이 도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드시는 경우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나오는 지도만 보고 좌측 상단에 있는 거리를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제 이 아래 지도 부분은 운행 도중에 잠깐만 확인을 하시고요. 상단 좌측에 있는 거리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478m, 76m 앞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지도상에서 보면 우회전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우회전을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항상 보시는 것은 좌측 상단에 있는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76m이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거리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476m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운행을 하실 때 차선을 우측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1차선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그 위치에 가셔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시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미리 우측 차선을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차선을 어떤 차선을 이용하라고 여기에 하얀색 차선 2개가 표시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우측 차선으로 붙으면 안 되죠. 지금 우회전이 한번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차선과 2차선을 이용을 하다가 자, 지금은 컬러가 바뀌었죠. 파란색으로 해서 우측 차선을 이용하라고 나옵니다. 177m 앞에서 우회전이죠. 자, 그런데 이 앞에 보시면 지금 우회전하는 차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위쪽을 보면 앞으로 100m가 남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쪽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회전을 했는데요. 지금 좌측을 보면 670m 앞에서 차도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차도가 지금 좌측에 있는 표시로 나오죠.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아래쪽에 보면 차도가 지하라고 돼 있고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차선을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 지도에 모든 정보가 보이기 때문에 이 지도만 잘 보시면 얼마든지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전체 경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차가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녹색 부분이 나오죠. 여기는 지금 차가 막히지 않는 곳이네요. 그러나 그 앞쪽으로 가시면 노란색 차선이 보이죠. 그 부분은 차가 서행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좌측 상단을 보시면 5.3km 남았네요. 5.3km 구간까지는 계속 직진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에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보시면 어떤 차선을 이용하라고 아무 표시가 나오지가 않죠. 이것은 편리한 대로 운행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약 600m.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또 작은 창이 하나 있어요.
116m라고 나오죠. 이 두 가지 박스를 헷갈리시는데요. 위에 있는 파란색 박스는 먼저 도착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이 4.6km, 5km를 지나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좌회전을 117m에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회전을 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을 해서 좌측으로 차를 운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운행을 하시다가 보면 차가 우회전을 했거나 좌회전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 상황이 이 내비게이션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좌측 하단에 있는 세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세로 고침을 해주시면 바로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초행길 같은 경우에는 그곳의 주차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착하셔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도 이 주차장을 미리 검색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측에 있는 음성 버튼을 눌러서 주차 상황을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도착지에 주차장 알려주세요.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자, 그러면 주차장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주차장으로 경로가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은 운행 중에 다른 곳으로 경로를 바꿔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운행하던 경로 종료하고 다시 검색하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상단에 음성 명령 버튼 누르시고 음성으로 명령을 하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한세대학교.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안내가 되죠. 운행을 하시다가 내비게이션 때문에 손으로 터치하고 해서 위험한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안전 운행에 많이 약 도움이 될 600m 겁니다. 앞 신호위. 그 다음 운행하시다 보면 좌측 차선으로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직진이 안 되고 좌회전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중간에 빠져나오려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차선을 좌측으로 붙어서 운행을 할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도로 운행 표시를 잘 보고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차선에는 좌회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좌회전을 할 게 아니라면 이 두 개의 차선을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 하얀색 표시로 두 개의 차선을 이용하라고 나오죠. 이 표시대로만 운행을 하시면 거의 문제없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행을 하시다가 앞쪽 상황이 궁금해요. 자, 그럴 때는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보실 수가 있겠죠.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해서 벌리게 되면 확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손가락 하나로 이동을 하면 앞쪽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내 위치로를 누르게 되면 내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진행 경로로 봤을 때 단점은 지금 막히는 구간과 원활한 구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란색으로만 나오죠. 그래서 막히는 구간과 원활한 구간의 컬러를 확인을 하실 때는 손가락 하나로 터치를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올리시게 되면 구간마다 컬러가 바뀌면서 원활한 구간과 막히는 구간, 서행 구간을 다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 위치로만 누르면 바로 현재 위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 운행 중에 전화를 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홈 버튼 누르시고 또 전화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음성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전화를 걸 수가 있어요. 자, 음성 명령 버튼 누릅니다. IB96에게 전화 걸어주세요. 몇 번째 연락처인가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걸 수 있죠. 운행 중에는 되도록이면 터치하고 하는 것은 위험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전화 기능은 되지만 문자는 네이버 내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는 지금 짧은 거리를 이동을 하지만 긴 거리를 이동을 하실 때 또는 초행길일 경우에는 도착지에 주차장의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잠깐 차를 멈출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미리 주차 등록을 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네이버 내비에서는 이용을 할 수 없고요. 다른 앱을 이용을 해서 미리 주차 장소를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방법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휴대폰 음량과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소리가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거나 할 때는 여기서 음량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음량은 안내 음량이 되겠고요. 휴대폰 음량은 통화나 또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음량이 되겠죠. 음량은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요즘은 데이터 요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상세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여기에 권역별 지도 다운로드라고 있죠. 이 권역별 지도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내가 운행할 지역의 지도를 다운로드해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지 않고도 지도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지도 다운로드는 와이파이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데이터 통신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 요금이 들어가니까 미리 운행 전에 해당 지역 지도를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비용을 절약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여러분 귀에 편한 음성으로 여기서 골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6.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할 경우 가깝고 본인이 잘 아는 곳이면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곳이나 초행길에 가게 되면 주정차 단속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 주정차 단속이 나오게 되면 미리 알림 서비스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요즘은 계절상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여행도 많이 하시는데 모처럼 여행에 예상치 못했던 이런 단속을 당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도 있고 기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는 반드시 설치해 두시고 이용하셔야 될 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행해 볼게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라고 하죠. 이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 가시기 전에 미리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알림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 선택하기 클릭이라고 나오죠. 자, 버튼 눌러 볼게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각 지자체별로 도입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지자체별로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가입으로 모든 지역이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따로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세요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국이 전부 다 나오죠.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서울특별시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각 구청이 나오게 되죠. 서울시 전체에서 한 번에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남구청 가입하기 해볼게요. 그러면 강남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시고 정보 위탁 동의 전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동의합니다 하게 되면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자동 방지 번호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정보 입력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가 잠시 차를 세운 곳에 단속이 나오게 되면 해당 차에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요. 이동을 하라고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차를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알림이 왔는데도 계속 무시하시고 놔두시면 단속이 되겠죠. 그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바로 이동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시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놓고 차량을 운행을 하시게 되면 훨씬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이동이 많으시거나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차량 운행의 필수적인 앱 2가지 네이버 내비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